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시간, 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 시간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급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바로 HMC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나와주시니까 저희의 이 그 누추한 자리가 귀한 자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올해 힘든 주식이 이제 삼성 하이닉스인데 어쨌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예. 그 담당한 섹터의 주가가 좋은 게 좋으시지 않아요? 사실은 뭐 항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냥 뭐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워낙 또 중요한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사가 모두 뭐 재무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워낙 또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변곡점이 있을 때 얘기 드린 게 좋고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나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반전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그것만큼 또 좋은 기회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옛날엔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업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로 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저희가 좋은 얘기 하는 것도 물론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때 또 이게 바로 이제 업황이 반전이 일어난다면 그런 때가 훨씬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서 2019년에도 보면 하이닉스 주가 많이 하락했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주로 했던 얘기가 어차피 이 업황은 1년 안에 좋아진다. 1년 안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북밸류 한 배에서 사면 네. 시간 싸움이지 위험은 하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너무 빨리 또 회복을 하고 신고가를 가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전체적인 업황의 현재 상황하고 또 왜 그러면 시장이 미스했을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해외 출장이 다 막혀가지고 저희도 이제 매 분기에 이제 뭐 대만, 일본 기업들 가고 중국 기업들 가고 했는데 요즘 컨퍼런스 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또 최근에 또 워낙 관련 기업들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또 해당 리서치 펌에서 또 PC 디램 가격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기 전에 컨퍼런스 콜도 좀 하고 왔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가격을 약간 접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개인들이 워낙 많이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꺾을 때 정말 부담 많이 되셨을 되죠.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실은 어쨌든 뭐 저도 불하게 우리 삼성 하이닉스를 또 어쨌든 얘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제가 꺾었거든요. 꺾었다기보다 목표 주가를 낮췄죠. 근데 뭐 그래도 특히 서버 디램이 워낙 중요하고 서버 디램을 제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어쨌든 정보를 주면서 디램 익스체인지 있는 그분이랑 그래서 뭐 고객사들이 어떻게 보면 스탠스 자체가 너무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 하이닉스 주요 칩 메이커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뭐 그들은 이 좋은 업황에 나쁘게 자기들은 안 본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고객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이 마인드가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얼굴하고 봤는데 조금 빨리 불거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왜 우리 서버 디램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을 왜 증권사든 리서치에서 감지를 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짜 궁금하네요.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다음 반전일 때 미리
접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게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만드는 회사, 물론 스마트폰은 애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은 흑자나는 회사가 하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부도나는 회사들도 많았고 PC 회사들도 보면 많이 없어졌죠, 우리나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매칭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가져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네. 재고 자산은 그 순간에는 뭐 워킹 캐피탈이 안 되잖아요. 운전자 보니까 막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기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나 PC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재고를 안 갖고 재고를 4주 이상 가져가면 자기가 망하기 때문에 네, 네. 반드시 재고를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가져가고 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 출하량 숫자를 예측을 합니다. 네,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3.5억 대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 디램을 스마트폰당 얼마 쓸지를 또 계산을 하죠. 한 6GB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공급 사이드의 그런 생산량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 캐파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넷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수요단에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사는 스마트폰 물량과 평균 탑재하는 디램 용량을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자기들한테는 중요하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서버 정말 신기한 게 2016, 17년 반도체 대호황 왔을 때 이게 뭐야 하지 않았었어요? 아무도 캐치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8년 와서야 뭐 그런 게 있어? 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었던 그래서 거잖아요. 삼성에서도 저희가 그때 제가 이제 삼성분하고도 얘기할 때도 AI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자기들도 이런 호황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올려주고 가격을 올리면서 막 사간다. 어. 근데 제발 이 정도는 안 올려줘도 되는데 해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손님들이 왔어?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요 예측 자체가 이제 재고를 적게 가져가는 스마트폰 PC랑 달리 이거는 재고를 많이 가져가도 스마트폰 PC는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아마존 구글한테는 사업보도 많고 이 재고가 전혀 회사의 재무 상태랑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안 준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면 저희가 디램이 따라서 오죠. 그렇죠.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탈착식으로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플래시 카드는 우리가 탈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메모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네네. 네, 디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내장돼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은 수요를 예측하면 디램이 자연스럽게 그렇지. 계산이 되는데 몇 대당 몇 기가. 예. 네.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규 서버를 구매할 때는 같이 따라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보드에서 그렇죠. CPU만 꼽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실제로 SSD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서버용 디램을 이제 듀얼인 메모리 모듈, DIM이라는 단어를 쓰고 32GB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어쨌든 각각의 다른 메모리 모듈 간에 어떻게 보면 속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RDIM이라는 용어를 쓰고 막 그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결국 이제 메모리 모듈당 각각 슬롯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요즘 투자자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그 정도 디램 사간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디램 빅그로스가 뭐 20-30% 나온 것도 아니고 2분기에 네,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시장이랑 소통한 것보다는 많이 나왔죠. 네. 디램 빅그로스가 10%, 5% 나왔고 반면에 제일 중요한 모바일 디램은 역신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가긴 했는데 과연 그 정도가 많으냐 안 많으냐에 대해서 즉 재고가 많냐 적냐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요 지금. 네. 걔들이 일부러 가격 깎으려고 재고 많다고 하는 거 아니냐. 서버? 예, 서버 쪽에서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그 디램을 샀다고 해서 그게 다 CPU랑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제, 왜냐면 이게 4년 주기로 바꾸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네. 서버든, 뭐,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이든, 뭐, CPU든. 근데 같이 바꾸는 경우도 많지만, 네. 네, 제품 따로. 교체 주기가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지 못하다는 거죠. 저희가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상상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따지고 보면 PC 공장이잖아요. PC가 수천 대, 수만 대 깔리는 맞습니다. 한 공장의 그 자기네 데이터 센터 안에 예. 소위 말하는 서버로 표현되는 수많은 PC들이 쫙 깔리는 거니까 예. 걔네들 마음대로야. 걔네들 마음대로. 공장 캐파가 예. 여기 좀 있으니까 요 공간 좀 있으니까 이만큼 더 늘려. 예. 이번에 뭐 아직 좀 여유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 예. 이게 되게
고무줄처럼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네, 맞습니다. PC, 저 핸드폰이나 PC처럼 연간 우리가 과거 10년 뻔하게 네. 나와 있는 데이터 1년에 얼마 레인지에서밖에 안 움직여. 네.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야. 뭐 그렇죠. 이런 거 따지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기 힘들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좀 정밀한 이제 분석이 이제부터는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 그러면 서버 디램은 아직은 그래도 아이스레이크 때문에 좋은데 네. 왜 PC 디램 얘기가 먼저 나오냐? 네. PC는 사실은 사실 대만 기업들 실적을 보더라도 6월 달도 좋고 7월도 좋아요. PC 네. 관련 회사들은 네. ODM 회사들은 매출이 7월 달도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예. 뭐 또 전년도 나쁘지 않은데 작년보다 또 상당히 좋은. 예. 네. 이제 다만 이제 집단 면역이 좀 가셔야 되는 그 유럽하고 미국 쪽 대표적으로 이제 상반기 좋았던 게 우리 PC 중에서도 좀 저가 제품들 중에 교육용 제품 비중이 되게 크롬북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게 네. 좀 꺾이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저용량 메모리라서 네. 그게 수요에 바로 영향을 안 줘야 되는데 그래서부터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4분기부터 PC 디램 가격 하락한다.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서버하고 PC는 대부분 대만에서 다 만드는데 만드는 회사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제일 다 잘하겠군요. 이제 서버 디램 협상하면서 노이즈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만에 예를 들어서 퀀타, 컴팔, 인벤텍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들이 서버를 만들죠. 근데 그들이 또 노트북도 만들어요. 전 세계 노트북의 90% 이상을 대만에서 대만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장보다도 이제 인포메이션이 많죠. 네. 그러니까 서버 디램이 생각보다 가격 협상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정보가 이제 바로 메모리 모듈 회사, 즉 스팟 마켓에서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A 데이터, 트랜스엔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격 낮추면서 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PC 디램부터 먼저 빠지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걸 대만 소식을 보고 CLSA가 그렇게 리포트를 썼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정보들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서버와 PC를 만드는 회사들이 동일한 회사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본 코스트가 이제 중요하고 민감한 PC 스마트폰과는 달리 그 클라우드 회사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원가이기 때문에 자기들 전략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램을 사갔으면 당연히 그게 연동해서 CPU와 같이 이제 장착해서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일정 부분을 가져가면서 CPU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이지 않은 아직 개량적이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저도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당황합니다. 자기도 재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리고 실적도 너무 좋고 가격도 오르는데 너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는 거랑은 괴리감이 크다. 자기들이 현재 상황이랑 물론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또 그들이 또 미스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그래도 이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 연출되는 거네. 옛날 같았으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으니까 공급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량 핸들링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돼라고 했었는데 예. 전혀 모르는 굉장히 큰 손이 들어와서 결국 가져가 버리는 거죠. 수급을 흐려놓는 거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 전략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정해난 버짓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서버가 재밌는 게 정말 서버를 대표적으로 아마 저희가 아마 서버하고 모바일 디램을 다 같이 볼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만 제가 신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모바일 디램은 디맨드를 우리가 분석할 때 제품별로 다 있어요. 네. 하이엔드 스마트폰, 미드엔드 스마트폰, 그렇지. 로엔드 스마트폰 그리고 그들의 메모리 컨텐츠 서버 디램은 그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폰 업체들은 업체마다 너희는 올해 몇 대 팔 거야. 우리는 3억 대 팔 거야. 네. 우리는 2억 대 팔 거야. 다 공표를 아예 처음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나오는데 디램 업체는 우리 얼마 만들 거야 하는 게 오히려 약간 대회비 비슷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각 구매하는 사이클도 부품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회사들은 재고 많이 가져가면 회사 망하니까 4주 이상 안 가져간다고 미리 맥시멈 4주로 해서 계산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예측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쪽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비즈니스고 하기야 데이터 센터 애들 입장에서도 데이터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지는 몰랐어 하는 일도 자주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설비 증설을 한다 계획은 있지만
예.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당히 융통성이 그리고 서버도 보면 스펙이 너무 다양한데요. CPU를 2개 다는 제품도 있고 3개 다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CPU당 또 다는 D램의 모듈량도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맞춤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사갈 때는 그만큼 CPU를 구매해가지고 네. 서버를 예를 들어서 한 10만 대 정도로 교체할 모양이다.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든 서버는 5만 대고 나머지는 재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안 급해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재무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면 그들은 왜 뭐 1분기 후반부터 많이 사갔냐. 결국 이제 아이스레이크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아이스레이크 나올 때 디램도 좀 바꾸겠죠. 네네. 당연히 네네. 좀 더 고용량 디램으로 좀 바꿨을 것 같고 네. 좀 더 속도가 빠른 제품으로 좀 바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 예. 2분기하고 1분기하고 2분기 때 오를 때 왕창 사버린 거죠, 사실. 네. 그리고 그 재고를 가져갔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그때 살 때 이제 의사결정이 그게 있었죠. 파운드리 공급난도 있고 반도체 그렇지. 딴 데 난리 났는데. 예, 난리 났기 때문에 모바일 회사들도 막 재고 축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재고 축적한 거예요. 네, 실제로 네. 자기들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사실 6월 달에 제가 소통해 보니까 너무 가격 인하에 대한 욕구가 수준이 있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내년 서버 쪽에 서버 아니면 쪽이 내년 1분기가. 그래서 그 정도로 과연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내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제가 네. 뭐 볼 때는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또 바로 기술 체인지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버 쪽에서는 이제 CPU가 이제 뭐 DDR5와 그다음에 PCI Gen 5.0이라고 해서 어쨌든 요즘 워낙 그래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3D 그래픽이든 아니면 홀로그램이든 아니면 게이밍이든 메타버스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PCI 5.0도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반드시 새로운 CPU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인도가 이제 10일이 이제 베타 버전이 지금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PC 쪽이랑 좀 연동이 되는 거고 서버 쪽하고는 아직은 바로 연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윈도우 11이 나오는 시점이랑 또 인텔이 또 PC향 CPU가 이제 엘더레이커가 네. 10월 11월에 나오면 인텔이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이 노트북 따로 데스크탑 따로 가져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제품부터는 이제 데스크탑 노트북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거고 에헤. 약간은 빅리틀입니다. 고성능과 고효율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그래서 그 제품도 나와서 어쨌든 PC를 좀 교체할 수도 있고 윈도우 11이라는 제품이 또 보니까 스펙 보니까 인텔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이전에 샀던 사람은 아마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네. 아, 그리고 네. AMD 기준으로 2018년에 이전에 샀던 사람은 안 돌아갈 거예요. 윈도우 11이. 뭐 그 편법을 정도로? 하는 방법은 저도 뭐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네. 일단 우리 정품 기준으로는 안 돌아갈 겁니다. 자, 저기 노트북 사실 분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교체 이유가 하드웨어 관점에서 네네. 저희가 오늘 네. 교체 이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어쨌든 PCI 5.0과 DDR5와 연동되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한 2, 3년 뒤의 일이라면 되게 참담하죠. 제가 오늘 나도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기다려라. 배당 좀 관심 갖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말고 다른 사업 풀어봐라. 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봐도 크게 의미 있는 캐탈리스트는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기술적인 체인지들이 많잖아요. 윈도우 11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텔도 이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엘더레이크라는 DDR5와 연동되는 PC CPU가 나오고 내년 3월부터는 어쨌든 그 서버 쪽으로 왜냐면 PC 디램은 뭐 아무리 나와도 PC 디램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체 디램의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버 예를 들어 DDR5가 되더라도 초기에는 한 10%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수요를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근데 서버는 다르죠. 네. 내년 되면 한 30% 중반까지 될 거고 그리고 최소한 10% 이상은 DDR5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화 요인들이 또 많이 임박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넷다이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가서 어쨌든 DDR5에 그게 들어가서 DRAM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판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예. 사이즈가 커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공급 감소 요인이 분명히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삼성도 이미지 센서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하소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센서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거 다 디램 라인을 이미지 센서로 바꾸거든요. 2022년에 좀 더 많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뭐 공급 감소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 상태에
클라우드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아주 막강한 CPU가 나오고 속도도 빨라지고 뭐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국면이긴 하지만 너무 또 빨리 안전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사실 좀 힘들죠. 저도 말하기 힘든 게 아니 실적 좋을 때는 주가 빠지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되면 또 불확실성이 큰데 그때는 네. 또 오히려 주가가 또 오를 수 있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또 많은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네. 충분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관 그러셨겠어요. 투자가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서 오늘 사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초반은 좀 기다릴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네, 네. 그런 하여튼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수요 모멘텀들이 또 바로바로 내년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인텔이 과연 스케줄대로 아니 제가 지금 양산하느냐.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는 잠깐 딴 얘기인데 인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엘더레이크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 좀 인텔 살아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엘더레이크를 설계한 사람도 사실은 보면 우리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캐리? 그 엔비디아든 AMD를 살렸던 켈러. 짐 켈러가 그걸 설계하고 다른 데 갔죠 벤처로. 네, 네. 그래서 나름 빅리터리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텔한테는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뭐 PC 수요 자체가 너무 많이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재택하고 네. 크롬북은 교육용이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된 뭐 특히 워크스테이션 노트북도 요즘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과연 엘더레이크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그 언택트랑 붙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폭발했을 텐데. 폭발했을 건데 좀 늦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PC 시장 자체가 많이 좀 특히 디램 기준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많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노트북 수요가 올해 한 2억 3천만 대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고 그렇죠. 작년에도 2억 1천만 대 정도 됐고 그래서 뭐 대만 회사들 얘기해 보면 내년도 노트북 플러스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윈도우 11하고 뭐 아까 언급드렸던 신규 CPU 때문에 근데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다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최근에 샀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올해 바꿨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럼요. 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건 소비자 관점에서는 좀 인텔의 신규 CPU 출시는 좀 늦은 측면이 많고 인텔은 계속 늦어서 회사가 주가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에더레이크야 그냥 니치 프로덕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까지 늦어져 버리면 이게 조금 길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서버 시장 점유율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예. 사파이어 래피드가 제대로 못 나면 서버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90% 이상이긴 합니다. 네. 근데 AMD가 이제 아직 인텔보다 약한 거는 역시 인텔이 워낙 오랫동안 윈텔의 시대를 장악을 했고 PC 쪽도 그렇고 서버 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주변 기기랑 또 연동하는 인터페이스가 강해요. 네. 그래서 PCI든 아니면 USB든 이런 부분에서 AMD가 많이 처집니다. 서버 네, 쪽은. 네, 네. 그래서 특히 그쪽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전히 뭐 인텔 제품 나올 때 X86 하면 인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BM을 물리치고 성장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AMD가 아직은 서버 쪽에서 의미 있는 이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인텔이 늦으면 수요 자체가 딜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AMD가 성장을 더 해버리면 서로 경쟁하면서 CPU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CPU는 우리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코스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떨 때는 뭐 두 개 CPU 달면 60%까지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또 한 개 달면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CPU와 D램은 본 코스트 관점에서는 경쟁자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너무 비싸면 D램 가격을 낮춰야 되고요. 네. AMD가 경쟁을 해가지고 인텔의 CPU 가격을 낮춰버리면 D램한테는 좀 여유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가격을 좀 올려도 그렇죠. 괜찮다. 예, 성능 높이기 위해서 D램 좀 더 달아놔도 CPU 가격이 인하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중화권 회사들이죠. 네, 네. 그래서 미디어텍이든 과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넘어갔지만 유니 SOC든 스프레드 텀이라는 회사에 저가 AP를 달고 D램을 더 달면서 카메라 더 달고 그게 이제 네. 중국 회사들 뭐 하웨이도 그런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D램과 CPU는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원가에 있어서는 대체적 보완제. 예, 예. 원가에서는 경쟁 구도인데, 네, 네, 네. 근데 AMD가 아직까지 그 정도 역할은 아직은 못 해주고 있는데, 뭐 PC에서는 그 이상 하고 있는데, 서버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예, 뭐 또 우리 또 향후에는 또 엔비디아가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고, 아직은 뭐 그래픽 위주긴 하지만, 또 하여튼 아직은 인텔의 왕국이 서버에 있어서는 아직은 굳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최근에 그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억울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오죽했으면 이제 나노라는 단어를 그렇죠. 제하고 예. 자기네 뭐 인텔 3, 인텔 2 뭐 이런 식으로 네. 쓰겠다고 예. 옹스트롬 쓰겠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 예. 우리가 마케팅에 먹혔어. 네. 이런 느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맞는 거지만 뭐 트랜지스터 뭐 길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맞고 그런 것 IDM 뭐 이종국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제품이 늦은 거는 자기 잘못도 많거든요. 고객한테 약속한 날짜를 계속 늦췄습니다. 아이스 레이커도 많이 늦어졌고 뭐 계속 늦어졌고 타이거 레이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트북용 10나노 CPU인데 늦어졌고 슈퍼핀이라는 그런 공법을 적용했는데 늦어졌고 또 이번에 나온 에더 레이커는 어드밴스드 슈퍼핀인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0나노는 그런데 이제 또 7나노 갈 때 또 그쪽도 그래파이트, 레피드 뭐 이런 쪽도 또 제때 할지도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제 좀 뭔가 변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좀 못한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엔지니어들도 좀 많이 나간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텔이 좀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이 못해서 AMD가 잘해가지고 전체 어쨌든 CPU 시장이 어쨌든 뭐 CPU 가격이 좀 떨어져서 뭐 전체 디램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서버만은 아직은 인텔이 적시에 나와야지 산업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걔네가 잘 돌아가야 우리도 잘 돌아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예. 네. 그럼 이번에 피터 결싱어 들어왔는데 뭐 아직 그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따로 공부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옆에서 보기에는 피터 결싱어 들어오고부터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은 저도 인텔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의미 있는 거를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인텔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7% 빠진다고 했는데 플랫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노트북하고 서버 CPU 가격도 올라갔고 제가 특정 엔지니어들이 조인하고 뭐 한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올더 보이즈를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도 얘들이 이제 매출액 플랫으로 얘기했거든요. 거의 2분기랑 똑같이 했는데 아마 그거보단 잘 나올 것 같고 이제 인텔은